자, 함수 처음부터 들어갈게. 얘들아, 노트 좀 펼쳐봐. 여기 진짜 중요한 단어야, 함수. 여기는 이제 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수원, 수투에서도 계속 나오고, 너네가 고3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다. 고3 수능 정도가 아니라 사실 너네가 수학을 하는 한 함수 개념은 대학교에서도 계속 따라옵니다. 수학은 그냥 약간의 과장을 좀 붙여서 함수의 비중이 정말 커. 정말 크다. 함수의 비중이 아마 전체 수학에서 절반 이상은 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개념이니까 지금 잘 따라와. 아무튼 단원의 이름은 함수. 자, 함수를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하나씩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좀 매뉴얼을 쓸게. 그러니까 목차를 좀 써보자. 1번 함수. 자, 2번은 여러 가지 함수. 3번은 뭐라고 쓸까? 함수의 개수. 그래서 이 정도쯤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지? 그러니까 스토리가 다 있어. 자, 요런 스토리로 따라갈 테니까 하나씩 한번 잘 따라와봐.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주제 함수와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자, 일단은 대응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집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집합 사이를 서로 막 짝짓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두 집합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는 걸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써봐. 집합 사이를 짝짓기를 한다고. 오케이? 자, 짝을 짓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원소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원소가 몇 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다 대응이야. 집합 사이에 짝짓기. 알겠지? 그러니까 두 집합 A랑 B 사이에 짝짓기. 이런 거 이제 대응이라고 보면 되고. 좀 더 이제 느낌이 오게끔 얘기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나라 이름을 몇 개 한번 써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개 한번 좀 써본다면. 기왕이면 짝을 지을 때도 좀 연결된 것끼리 관련이 있는 것끼리 짝을 짓는 게 좋겠지. 뭐 한국이랑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은 베이징, 일본은 도쿄 이런 식으로 관련이 된 것끼리 짝을 짓는 게 좋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두 집합 사이를 연결 짓는 거를 짝짓기라고 합니다. 알았지? 선을 갖다가 막 짓는 거.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 짝짓기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대응이라고 해요. 간단하지? 이게 대응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돼? 이게 대응이야. 오케이? 이게 대응입니다. 자, 이제 대응 다음의 개념이 이제 함수가 들어가. 드디어. 근데 이제 이 함수라는 거는 대응으로부터 이제 더 발전된 개념인데, 대응은 대응인데, 그러니까 함수도 이제 대응이거든, 일종의. 대응 관계인데, 규칙이 좀 들어가. 그래서 몇 개의 규칙을 넣어주면은 이제 함수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대응에서 함수로 개념이 더 발전이 돼. 규칙을 어떻게 넣냐면, 자, 규칙을 어떻게 넣냐면은 이제 두 집합 x랑 y가 있어. 그래서 이제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x랑 y는 이제 집합이고,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이런 이제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 함수는 어떠한 규칙이 있냐면은 첫 번째, x의 모든 원소가 그러니까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거든. 그러니까 x랑 y 사이의 대응 관계인데, x의 모든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를 한 개씩 골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다시 말한다. 지금 처음에 들으면 되게 헷갈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로 좀 한 다음에 옆에다가 예시를 좀 많이 들어줄 거야. 예시를 많이 들어줄 테니까 일단은 말하는 걸 최대한 이해하려고 애써보고 그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더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함수라는 거는 x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를 한 개씩만 골라야 되는 거거든. 그걸 갖다 이제 말로 좀 정리하면 돼. 어떻게 말로 정리해볼까? x의 모든 원소 하나하나마다 x의 모든 원소, 그러니까 그냥 원소가 아니라 모든 원소, x의 모든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를 한 개씩 고른다. 이러한 대응 관계예요. 그러니까 x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를 중요한 거는 한 개씩만 고른다고. 한 개씩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보여줄 테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그젬플이라고 쓰시고 이제 이그젬플 여러 개 보여줄 테니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자.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게 함수일까? 함수가 아닐까? 아, 함수가 왜 아니야? 근거를 제시해. 그냥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근거가 뭐야? 자, 함수가 아닌데 왜 함수가 안 되지? x의 원소 3은 y의 원소를 안 골랐잖아. 여기 보면은 규칙이 뭐냐면은 모든 원소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x가 가진 모든 원소는 y가 가진 원소를 이제 한 개씩은 골라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원소 3은 y의 원소를 골랐어 안 골랐어? 안 골랐지. 그치? 그래서 3이 y를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x자로 칠 테니까 너네가 거기다가 근거를 다 제시를 해놔. 내가 이거 다 쓰려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너네가 좀 알아서 써보라고. 어쨌든 3이 y의 원소를 안 골랐지? 그래서 안 된다고요. 설명 이해가 되니?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함수일까? 맞을까? 맞다 손 들어봐. 둘, 셋, 넷. 아니다 손 들어봐. 얘는 함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규칙 다시 봐. 자, 자꾸 규칙을 확인해. x의 모든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를 한 개씩 고르면 되는데 일단은 모든 원소가 다 y를 고르긴 했지. 그 다음에 y를 몇 개씩 골랐니? 한 개씩 고르지 않았냐? 자, 원소 1이 y를 한 개 골랐죠. 원소 2가 y를 한 개 골랐지. 원소 3도 y를 한 개 골랐지. 그래서 분명히 모든 원소마다 y를 한 개씩 고른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얘네들이 다 y를 한 개씩만 골랐다고. 그래서 함수가 되는 거야. 설명이 이해가 돼? 이런 거 이제 함수다. 자, 3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함수인지 아닌지를 잘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자,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다 손 들어봐. 함수가 아니다 손 들어봐. 왜 함수가 아니지? 근거가 뭐야? 야, 원소 3이 그러니까 x의 원소 3이 y의 원소를 몇 개 골랐어? 2개 골랐잖아.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있어? y의 원소를 한 개만 골라야 된다고. 근데 y의 원소를 2개를 골랐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해봐. 얘는 함수일까? 함수다 손 들어봐. 아니다 손 들어봐. 함수 맞습니다. 자, x의 원소가 y의 원소 한 개만 골랐죠?
x의 원소가 y의 원소를 한 개만 골랐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안 고르는 애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 고르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고르면 안 되고. 알겠지? 근데 얘는 전혀 잘못될 게 없잖아. 그치? x의 원소가 y의 원소를 한 개씩만 골랐어. 알겠니? 그래서 요런 게 함수야. 알겠지? 요런 게 함수고, 이때 이제 x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용어가 몇 개가 있는데, 이때의 x를 정의역이라고 불러. 이때의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이때의 y를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 자, 정의역이랑 공역.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함수잖아. 함수인데 여기서 보면은 정의역이랑 공역은 이제 둘 다 집합이거든. 그래서 정의역 집합 x는 1, 2, 3, 공역 집합 y는 4, 5, 6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서도 정의역 집합 x는 1, 2, 공역 집합 y는 3, 4, 5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개념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함수값이라는 개념이 있어. 함수값. 자, 그러니까 함수값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함수의 값이거든. 함수의 값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1이 4로 가잖아. 1을 4로 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예시에서 보통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요건 뭐냐면 f에다가 1을 넣으면 함수가 4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걸 이제 함수값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f에다가 1을 넣으면 4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넣어도 4가 나오고요. f에다가 3을 넣어도 4가 나옵니다. 요런 걸 다 함수값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예시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쪽 예시에서의 함수값은 f에다가 1을 넣으면 3이 나오고 f에다가 2를 넣으면 4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설명 다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 값, 그러니까 함수값은 이제 y값 중에서 뭔가 나오겠지. y의 원수 중에서 무언가가 함수값으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개념이 또 있어. 이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치역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거기다가 좀 정리를 해봐. 그러니까 그냥 요 단어만 쓰지 말고, 방금 이제 함수값들은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고, 치역이 뭐라고 그랬어 방금? 이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지. 그러니까 치역도 일종의 집합이다. 치역도 집합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치역은 이제 보통 R로 많이 쓰거든. 근데 자, 지금 이제 함수값이 뭐밖에 없니? 4, 5, 6 중에서 함수값으로 될 수 있는 범위는 4, 5, 6이지. 근데 이 중에서 함수값은 뭐밖에 없어? 4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치역 집합의 원소는 4 하나만 있는 거야. 설명 이해돼?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될 수 있는 건 3개지만 실제로 함수값은 4 하나만 나오잖아. 그래서 치역은 이렇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함수값으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3, 4, 5지. 근데 실제로 함수값은 뭐가 나와? 3이랑 4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치역은 3, 4. 치역의 원소가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설명 다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함수라는 거는 이제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고, 사실 이제 x를 정의역, y를 공역이라고 하는데, 규칙은 x의 모든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를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씩만 고른다는 거. 알겠지? 한 개씩만 고르는 게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값이라는 거는 이 공역 중에서 x한테 화살표를 받는 애들,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지.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함수값이라고 부르고, 그 함수값들을 모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른다고. 설명 다 이해돼? 이런 게 이제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여기까지 나왔나? 여기까지는 됐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이제 함수에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함수와 대응해서 다시 좀 소주제로 들어갈게. 그러니까 아직은 1번이다. 아직은 1번인데 소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자, 함수의 그래프. 자, 그러니까 이제 함수라는 게 뭔지는 알았잖아. 그러니까 함수를 그래프로 옮겨서 그릴 수가 있어. 알겠지? 자, 함수를 그래프로 옮겨서 그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치자.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로 옮길 때 그냥 점을 찍으면 돼. 자, 그냥 점을 찍으면 된다. 1, 2에 아, 삼성은 너무 높잖아. 씨.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은 걸 그냥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런 게 그래프야.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거, 이런 거. 몇 개만 더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대응 관계가 이렇다면, 대응 관계가 이렇다면, 대응 관계가 이렇다면, 마이너스 1. 자, 요런 게 이제 그래프야. 오케이? 요런 게 그래프인데, 이 함수가, 이렇게 대응 관계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수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함수가 수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게 사실 직선인데, 직선은 사실 1차 함수야.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 있지. y는 ax 더하기 b.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직선인데, 이 직선은 사실은 1차 함수라고. 오케이? 자, 얘는 이제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이야. 그러면은 요런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직선으로 나온다고. 이런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직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 이렇게 나오고, 일단 간단한 그래프를 몇 개 그려보면은, 뭐 fx는 x제곱이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2차 함수인데, 어쨌든 이런 건 이제 익숙할 테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어쨌든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함수의 그래프를.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도 사실 좀 특징이 있는데, 그래프의 특징이 이제 여기가 정의역이고 사실 여기가 공역이잖아. 근데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x값을 하나 넣었을 때 함수값이 한 개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좀 써놔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특징은, 그러니까 세로선을 그리잖아? 세로선을 그리면은 한 번만 만나야 돼. 자, 세로선을 그리면 한 번 만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한 번씩만 만난다고. 한 번씩만. 두 번 만나거나 여러 번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런저런 예를 좀 들어볼게. x축 이렇게 길게 그리고, 자, 이런저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세로선을
세로선을 그리잖아. 그러면은 두 번 만나지. 그럼 얘는 왜 말이 안 되겠니? 뭐 편의상 이거를 y축이라고 할까? 편의상? 자, 여기를 이제 x축, y축 이렇게 둘게. 자, 함수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은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함수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왜 함수가 아니냐고. 아까 함수의 규칙이 뭐라고 그랬지? 정의역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공역의 원소를 한 개씩만 골라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은 정의역의 원소 한 개 한 개마다 함수값이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를 고른다라는 게 함수값이 나온다는 거거든. 이제부터 슬슬 헷갈리기 시작할 거다. 정의역의 원소 한 개마다 y값이 한 개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y값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 하나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고. 그럼 f-1은 값을 정할 수가 없어.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건 함수가 안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래프가. 그럼 이런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하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몇 개야? 세 개잖아. 그래서 이런 건 함수가 될 수가 없다고. 설명 이해되니? 자,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방금 한 것처럼. 그러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한 개만 나오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함수가 될 수가 없다고. 이런 건 가능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거기 그래프도 예시로 좀 그려봐.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예시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 원의 형태도 많이 나와. 원의 형태도. 근데 사실 얘도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자, 봐봐. 자, 하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으면 두 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애도 함수가 안 된다. 차이점 알겠니? 자, 이런 거는 함수가 될까? 이런 거? 함수가 될까요? 함수가 됩니다. 세로선을 그었을 때 몇 번 만나? 한 번 만난다. 그래서 규칙은 아주 단순해. 세로선을 그어서 한 번만 만나면은 그거는 함수의 그래프인데, 세로선을 그어서 여러 번 만나거나 세로선을 그어서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함수가 아니야. 확실하게 알겠니? 자, 요런 게 함수다. 오케이? 괜찮아? 요런 거? 알겠죠? 자,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너무 설명만 많이 하니까 좀 지루할 수 있겠다. 저기 잠깐만, 예시 문제를 좀 몇 개만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저기 26쪽 좀 풀어봐. 잠깐만, 예시를 조금 섞어줄게. 26쪽 한번 풀어봐요. 너무 설명만 많이 하면 지루할 수 있다. 26쪽 해봐요 한번. 함수의 그래프. 그 기호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줬네. 얘들아, 거기 1번 보면은 x에서 x 더하기 2로 간다고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 그거는 x를 넣으면은 x 더하기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으면 함수값이 3으로 나오겠지? 뭐 그런 거야. 아주 단순합니다. x에 2를 넣으면 함수값은 4로 나오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한번 해봐.
주말인데 내일 뭐 좋은 일 없냐? 그런 거 없어? 신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풀어봤니? 자, 넘어갑시다. 일단은 좀 여러가지 더 살을 한번 붙여보자. 자, 요런 걸 한번 좀 봅시다. 함수에도 이제 여러가지 예시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함수를 아까는 이제 집합으로 설명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이랑 공역 사이에 그런 대응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단어를 잘 봐봐. 그러니까 함수잖아. 함수. 단어를 잘 봐봐.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함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함자라는 게 상자를 말하는 거야. 상자. 그러니까 함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상자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상자에다가 숫자를 넣는 걸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의역과 공역 사이의 대응 관계는 이제 집합으로 놓고 보는 거고, 상자에다가 숫자를 넣는 거를 이제 함수라고도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거거든. 이 함수의 개념이. 그러니까 상자에다가 숫자를 넣는다라는 이 개념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이게 함수의 본질적인 뜻이랑 아주 잘 맞아 들어가. 아주 잘 맞습니다. 함수의 본질적인 뜻이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상자야. 상자인데 여기에다가 어떠한 원인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여기 상자에다가 투입을 해. 그럼 여기다가 찡 하면서 뭔가 이제 작용을 일어나겠지? 뭔가 이제 장치, 이게 무슨 장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계 장치야. 그럼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치?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것을 뭐 정의역이랑 공역 사이에 그러니까 집합 사이에 요거 짝대기 그어서 대응 관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되게 추상적인 거야. 되게 추상적인 거고, 일상적인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의 그 함수를 생각하면은 그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보다는 요런 게 훨씬 더 피부에 잘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는 사실 되게 수학적으로 얘가 얘기를 한 거고,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함수다라고 하면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뭔가 논리적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일에 원인이 있으면은 그 일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런 논리적인 관계를 함수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뭐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똑같은 얘기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밥 먹으면 살찌는 것처럼 그것도 다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관계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 관계를 함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함수를 이제 보는 관점인데, 함수에도 그러면 하나의 원인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의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 예, 이제 인풋과 아웃풋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예시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생활 속에서의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 것도 함수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름이 있으면은 만약에 나라는 이름을 넣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나의 키는 뭐 여러 개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내 키가 갑자기 변하거나 막 여러 개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름을 넣어서 키가 나온다는 것도 함수야 사실은. 이런 관계도 다 함수가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름을 넣었어.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몸무게가 있겠지? 그렇지? 이런 것도 다 함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을 넣었을 때 몸무게가 여러 개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 하나로 딱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풋과 아웃풋. 오케이?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으로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무언가를 넣어서 무언가가 나오면은 다 함수 관계라고. 이런 것도 이제 함수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만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떠한 도형이 있지. 뭐 삼각형이다 이렇게 도형을 넣었어. 도형을 넣으면은 길이가 항상 일정하게 나올 거잖아.
둘레의 길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의 도형의 길이를 쟀더니 몇 cm가 나왔다. 이런 것도 다 함수가 되는 거고, 뭐 길이라든가 뭐 2차원 도형 같은 경우에는 넓이라든가 아니면 뭐 3차원 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도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원인을 넣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이 모든 관계가 다 함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계속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사실 많이 다뤄왔던 함수는 1차 함수를 가장 많이 다뤘을 거야. 너네가 중학교 때부터 흔하게 다루는 예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함수라고. 그러니까 수학적인 예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의 모든 관계들이 다 함수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오른다도 함수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잖아. 다 함수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만 더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1차 함수지. 그치? 이런 1차 함수. 이제 1차 함수는 이제 물론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직선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네가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 2차 함수. 이런 것도 함수야. 내가 방금 2차 함수라고 부르죠. 그쵸? 이런 이제 다항식도 다 함수가 됩니다. 알겠지? 이런 것도 다 함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그 사칙 연산 있잖아. 그런 것도 일종의 함수다. 자, 사칙 계산도 함수입니다.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A랑 B를 넣어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봐. 그럼 이것도 함수지. 이거 덧셈이거든. 덧셈. 그러니까 함수의 종류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되게 생활 속에서도 많이 있고 수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자, 이걸 한번 봐봐. 그럼 그냥 이건 1 더하기 2잖아. 이런 것도 함수라고. 그러니까 사칙 계산도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랑 B랑 더한다는 연산 규칙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것들은 다 함수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그럼 얘는 이제 뺄셈이 되는 거고. 그치? 만약에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면 곱셈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함수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나눗셈이 되는 거고. 다 함수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함에다가 수를 넣는다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어떤 일에 원인이 있으면 그 일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더 와닿지 않아? 함수의 뜻이? 원인과 결과를 하는 게 좀 더 이제 피부에 느낌이 올 텐데, 수학적으로 말하면 원인과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그 대응관계이지만 좀 너네가 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요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좀 더 느낌이 많이 와닿을 거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다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풋이 하나면 아웃풋도 한 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가 들어가면 한 개가 나온다고. 근데 한 개가 들어가서 두 개가 나오진 않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흔하게 드는 예시가 사실 자판기 생각하면 돼. 자판기. 자, 보세요. 자판기를 한번 생각해봐. 요즘에는 이제 동전을 잘 안 넣기는 하지만 그냥 동전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자. 그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동전 자판기를 한번 상상해봐. 그럼 이제 뭐 음료수가 막 여러 개 있잖아. 뭐 사이다, 콜라, 주스 뭐 많이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문제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해. 지금 머릿속에 개념을 넣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넣고 있는 거야, 개념을. 자,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는다고 상상해봐. 그럼 음료수가 나오죠. 그치? 음료수가 나오지. 음료수 자판기라고 치자. 그러면은 내가 음료수를 한 개만 딱 고르잖아. 그 음료수를 한 개 딱 고르면은 음료수가 한 개 나오지. 내가 한 개를 딱 골랐는데 음료수가 두 개 나와? 이러진 않잖아. 그쵸? 음료수를 한 개 골랐는데 음료수가 두 개 나오냐? 이러진 않다고. 또는 음료수를 골랐는데 음료수가 안 나와? 동전을 먹었어? 이러지도 않지. 이게 함수야. 그러니까 음료수를 한 개 고르면 음료수가 한 개가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정의역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한 개만 나온다고. 함수값이 한 개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음료수를 한 개 골랐는데 음료수가 두 개 나오진 않잖아. 함수값이 두 개로 나오진 않는다고. 또는 함수값이 반드시 나온다고. 동전을 먹지는 않지.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골랐는데 음료수가 안 나와. 고장난 거잖아. 그건 이제 함수가 아닌 거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일단 이런 게 이제 함수에 대한 여러 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을 실제로 구해보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함수값을 실제로 구합니다, 이제. 이제 함수를 처음 생각할 때는
처음에 했듯이 이제 집합 사이에 짝대기 그어서 그 대응 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이제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는 이제 초보적인 개념이고 함수값을 실제로 계산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거든. 그래서 뭐 아주 잠깐만 예시가 딱히 없을까? 자, 함수값을 실제로 구하는 거는 내가 예시를 몇 개 한번 들어줄게. 책에 있는 거를. 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x 자리에 실제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뭐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봐. 이런 함수.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로 서로 이렇게 달라진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책에 있는 예시를 같이 한번 보자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걸 구하래. 자, 그럼 이제 이 함수값을 실제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보면은 이 함수의 정의역 자리에 루트 3을 넣지. 그치? 근데 루트 3이라는 건 무리수잖아. 그래서 무리수니까는 아래쪽을 생각을 해야 돼. 설명 이해되니? 그럼 아래쪽이니까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아래쪽이니까 넣으면은. 그 다음에 얘도 무리수지. 무리수니까는 아래쪽에 넣어야겠지. 그럼 아래쪽에 넣으면은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죠.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x를 넣어주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인풋, 아웃풋. 원인, 결과. 오케이? 인풋, 아웃풋. 이렇게 보면 돼. 야, 그렇게 치면 우리 학원도 함수 아니야? 너네가 지금 인풋이잖아. 너네를 나한테 넣었잖아. 너네가 인풋이야. 그러면 너네의 결과가 나오면 그게 뭐야? 아웃풋. 인풋, 아웃풋. 그것도 함수야. 모든 게 다 함수야. 대학교도 함수예요. 대학교 이제 신입생이 처음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인풋이지. 4년 동안 교육을 받잖아.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면 그게 뭐야? 결과물이지. 아웃풋. 인풋, 아웃풋. 학원 사람도 함수로 돼. 모든 관계가 다 함수라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볼게. 자, 이런 거는 이제 예시를 좀 들어서 같이 한번 보자. 자, 이렇게 fx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자, 이런 거 이제 예시를 좀 이것저것 들어줄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이거일 때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f2니까 얘는 그냥 1이 되겠죠. 맞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를 넣고 싶은데 얘는 사실 여기에 해당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줘야 되거든? 그럼 얘는 뭐랑 같을까? F15랑 같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으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를 다시 여기다 넣겠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12.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럼 요거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F9. 그럼 얘 다음에 뭐가 나와? 1 더하기 F6. 1 더하기 F3. 까지 줄어드나? 여기까지 줄어들죠. 그럼 3이니까 이번에는 여기다 넣지. 여기다 넣으면은 2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3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정의역 자리에다가 넣어서 구해주면 된다. 설명 이해돼? 괜찮아?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풀어봐. 저기 이거 내가 몇 개 풀어봤으니까 예시 문제를 하나 좀 써보자. 자, 거기 공책에다가 이런 걸 한번 풀어봅니다. 자, 예시를 몇 개 한번 좀 해보자고.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 한번 구해봐. 풀어봐 한번. 시험 몇 개 보여주고 서로 같은 상등은 조금만 좀 이따 보여줘야겠다. 상등은 이따 보여주고 일단 이거 한번 풀어봐요.
아 책에 예시가 너무 없어. 왼쪽 문제 풀었냐? 예시가 더 필요한데 예시가 없어. 예시가 더 나오니? A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냐? A? A 구했어? 애들이 머리를 쥐어뜯네. 정신 차려 일상아. 구인줄 알아. 응? 구인줄. A야 A. 야 저기 구로 보여? 아 내가 글씨는 못 써가지고. 야 이게 구로 보이냐? 다들 구로 봤니? 이거 설마? A입니다. 신기해. 악필이라서. A예요 A. 두 문제 한번 풀어봐. 우리 중간에 한번 주지 않나? 아 얘들아 미안해 지금 쉬는 시간이 넘어갔구나. 내가 수업에 너무 심취해서 미안. 쉬는 시간을 잘못 봤네. 4시 50분에 수업이 끝나는구나. 어떡하지? 좀만 야 한 번 좀 쉬? 몇 시까지 쉬어야 되냐 그러면? 4시 50분에 끝나는데 10분만 쉴게. 그냥 조용히 쉬자. 옆반에 지금 다 수업하고 있거든? 수업하고 있으니까는 그냥 조용히 쉬세요. 그냥 쉬는데 조용히 쉬자. 떠들지 말고 조용히 쉬자. 시간을 못 봤어. 조용히 쉬자. 쉬었다 합시다. 쉬세요. 시계를 못 봤어. 민주야 잠깐만
거의 다 했는데 그림만 계산 안 했어. 왜 무슨 나온 거지? 말도 안 돼. 이거 네가 이거 쓴 거야? 진짜 괴로웠나 봐. 야, 너 왜 지금 지겠지? 너 그거 필요한 거? 근데 누가 뭐라고 쓰는 거지? 귀엽네. 처음밖에 안 해. 처음? 이거일까? 응, 이렇게 있고. 이 뒤에 더 해야. 나 너 남아? 나? 나 남을 것 같아. 왜? 왜 이렇게 행복하게 물어봐? 안 돼, 나 집까지 마라톤 먹어야 돼. 다음에 남아. 안 돼, 오늘 내 계획이야. 나 오늘 분모자 계획이야. 나도 원래 남자였었는데. 분모자를? 사실 나도. 근데 마라샹궈 먹어봤어. 이거 먹어봤는데 겁나 맛없어. 나 먹지를 못했어. 마라탕은 뭐? 마라탕을 개 좋아해. 근데 맛이 좀 달라. 많이. 싫어하지 않아. 뭐야? 저 마라탕으로 만들려고. 이거 있잖아. 그걸 자택적으로 만들어야지. 비를 원점으로 잡고 비를 자택적으로 잡고 이렇게 나오면 근데 나도 좀 여기 남지 말자. 뭐가 이거야? 어디 거니? 어디 너?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움직이니까 야 그거 웃고 있어. 야 그게 왜 집이야?
귀여워. 감수? 보이면 사고 싶다. 귀여워, 많이 귀여워. 자, 이어서 합시다. 야, 일단은 DT가 나왔다. DT만 좀 나눠주고요. 이어서 합시다. 여기 뭐야? 민주? 이거 뭐 너 동생 건가 본데? 맞니? 오, 뒤에는 어렵지, 그치? 뒤에는 어려워. 야, 오늘 거 좀 많이, 야, 얘들아, 오늘 거 좀 많이 어려웠지, DT가. 내가 좀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한 것 같아. 아, 오늘 거 좀 이따 DT를 좀 더 풀어줘야 되나? 함수도 나가야 되는데 난이도 조절이 좀 실패한 것 같아서. 근데 민주 받아. 오늘 DT는 근데 애들 오늘 진짜 받아. 거의 죽 썼는데? 오, 민지 잘했어. 이 정도면 잘한 거다. 선방했다. 오, 예찬. 야, 얘 어디 갔냐? 어디 갔니? 이현택 어리지만 강하다. 자, 이어서 합시다. 얘들아, 저기 칠판에 있는 거 문제 좀 풀어봤어? 자, 저거 마저 풀고요. 여기에서 갈게. 할 게 많은데. 자, 요런 거는 이제 구간을 잘 보면 돼. 그러니까 이때랑 이때가 달라지잖아. 루트 5가 대충 2점 얼마 정도 되니까 이때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A가 뭔지 모르지. 그치?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얘가 지금 양쪽에 둘 다 등호를 포함하잖아. 그래서 함수값을 한번 놓고 볼게. 그러니까 F2 하나만 봐봐. F2는 마이너스 3인데 여기다가 넣어도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거죠. 그럼 A가 얼마니? A는 9로 나온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 자,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3 빼기 루트 5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를 지우고 9라고 쓰자.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 3 빼기 루트 5에 빼기 9고 루트 5는 이쪽에 넣어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를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느낌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봐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어? 3의 x제곱에 1의 자리 숫자. 자, 요거는 일단 뜻이 뭐냐면은 여기가 정의역이고 여기가 공역이야, 얘들아. 그래서 자연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얘긴데 치역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얘는 치역이라는 거는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을 해서 1의 자리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보통 치역은 R이라고 많이 씁니다. R이라고 쓰는데 자, 1을 넣으면 그냥 3이 나오지? 그치? 2를 넣으면 9가 나오지. 3을 넣으면 27이잖아. 27인데 1의 자리 숫자니까 7이 나오죠. 4를 넣으면 81이지. 81인데 1의 자리 숫자니까 1이 나옵니다. 5를 넣으면 243인데 243에서도 1의 자리 숫자는 다시 3이지. 근데 1의 자리 숫자가 다시 3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게 무한 루프야. 그래서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돌고 돌기 때문에 치역은 이렇게. 설명 이해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값을 한번 구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상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여기까지 이해되냐? 괜찮죠? 자, 상등입니다. 상등인데 저기 프린트는 일단은 35쪽을 한번 봐봐. 35쪽을 보시고
책은 27쪽을 보면 된다. 자, 주제는 함수의 상등. 힘들어. 왜 힘들어하고 그래? 자, 함수의 상등입니다. 함수의 상등. 얘들아, 그 겨울 농사가 되게 중요해. 지금 겨울 농사 짓고 있잖아. 이 겨울 농사 되게 중요하다. 겨울에 농사를 지어야 봄에 싹이 트지 않겠니? 그 싹의 이름이 중간고사죠. 겨울에 농사를 잘 져야 봄에 싹이 트지 않겠니? 자, 함수의 상등인데 요거는 서로 같은 함수를 말하는 거야. 자, 서로 같은 함수. 근데 이제 흔하게 오해를 하는 게 수식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수식이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건 아니고 수식이 달라도 서로 같아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식이 같으면은 당연히 서로 같은 함수인데 일단은 요렇게 예시를 좀 잡아줄게. 자, 일반화는 조금 나중에 시키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이렇게 생각해봐. 자,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F랑 G랑 같냐? 같니 다르니? 당연히 다르지. 지금 수식이 다르잖아. 다른데 F랑 G랑은 이제 다른데 정의역을 이렇게 한번 줘봐. 자, 정의역을 이렇게 줘봐. 그래서 F랑 G가 예를 들어서 X에서 실수로 가는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니까 정의역을 이렇게 딱 3개의 숫자만으로 잡습니다. 정의역을.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얘랑 얘는 이제 당연히 다르잖아. 당연히 다른데 둘 다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그러니까 수식은 완전히 다르거든. 얘는 둘 다 0이죠. 자, 그냥 생각을 해봐. 둘 다 1이죠. 그래서 수식은 다르지만 함수값은 어떠니? 서로 같지? 차이점이 느껴져? 그러니까 수식 자체는 다른데 함수값은 서로 같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F랑 G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식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수식이 다르다고 해서 언제나 다른 건 아니라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의역의 범위를 이렇게 적절히 제한을 해주면 분명히 얘랑 다르잖아. 다르지만 함수값은 서로 어떻다? 같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설명이 이해가 돼? 이런 경우에 같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F를 이렇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자꾸 예를 들어줄게. 자,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은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F랑 G랑 같아지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정의역을 이제 라지 X라고 할게요. 그럼 대문자 X에서 실수로 가는 이러한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누가 봐도 수식은 서로 다른데 이 정의역의 범위를 얘처럼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은 F랑 G랑 서로 같아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F랑 G랑 같게끔 만들어주는 이 정의역 X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 맞춰봐 한번. 참고로 X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다시 말합니다. F랑 G는 지금 당연히 이제 수식이 다르잖아. 수식이 다른데 이 정의역의 범위를 적당히 조절하면은 여기서처럼 수식 자체는 다르지만 함수값은 항상 일치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값을 일치시키게끔 만들어주는 이 집합 X는 몇 개가 나올까? 3개. 아닙니다. 8개? 7개입니다. 지금 태희가 정확하게 맞춰서 7개인데 지금 요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연태기도 사실 답에 근사했는데 연태가 X값은 3개로 나오지. 그치? 그럼 함수는 2의 3승이야. X값은 너 말대로 3개가 맞거든?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근데 이제 함수에서는 집합을 생각하니까 2의 세제곱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실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풀마 1이랑 0이랑 잡아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잡아준다고 생각을 해봐.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X에서는 항상 F랑 G랑 같지? 그치?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잖아. 그래서 토탈 7개가 나온다.
그래서 x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제한시켜 주면은 f랑 g는 수식은 다르지만, 다시 말할게, 수식은 다르지만 함수 값은 같다고. 좀 이해가 되니? 요런 게 이제 함수의 상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런 게 함수의 상등이라는 거야. 자, 요런 거 조금 참고를 해서 일단은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걸로 하자. 자, 예시 문제를 몇 개 한번 볼게요. 거기 그냥 27쪽 한번 풀어봐. 교재에 있는 거 27쪽 한번 풀어보시고, 교재 27쪽을 다 풀었으면은 28쪽도 풀어봐. 27쪽, 28쪽 한번 풀어봐요. 몇 문제 안 되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27, 28) 풉니다. 치역이라는 거는 함수 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후딱후딱 해봐. 그것도 하고 뒤에 함수 그래프도 한번 해보고.
칠판 좀 보자. 그리고 3번 한 개만 설명해주고 다음 주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줄게. 그래야 너네가 또 집에 가서 숙제도 좀 풀어오고 하지. 자, 이거 같이 한번 봐요. 거기 유형 이제 3번 문제인데 얘는 이제 함수의 상등이야.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고 딱 보면 이제 수식은 서로 다르잖아. 수식은 다른데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시키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문자가 두 개라서 관계식도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F1을 보면은 이건데 이게 G1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제 2를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F2는요 이건데 G2랑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 5를 주면 되겠지. 그럼 다 풀지 않았나? 그래서 요거 연립해가지고 A랑 B를 구하면 됩니다. 알겠지? 적당히 연립해서 A랑 B 구하면 돼. 요런 게 이제 함수의 상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29쪽으로 좀 넘어가 봐. 29쪽. 자, 공책을 꺼내고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함수에도 사실 이제 종류가 되게 많아. 그래서 아까 보여준 거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여준 건데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함수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이제 할 거거든. 그래서 순서대로 상등함수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상수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여줄게. 여기는 내가 일단은 말로 좀 설명을 할 건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예시를 좀 이렇게 많이 잡아줄 테니까 예시를 보면서 이게 뭐 1대1 함수가 되는지 뭐 1대1 대응이 되는지 그렇게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면 된다. 자, 일단은 순서는 이러한 순서대로 갈 거야. 이 순서대로 갈 거고 가장 먼저 이제 항등함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항등함수는 이제 말로 한번 얘기하면은 자, 언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그러니까 그렇게 좀 메모를 해봐.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나를 넣으면 내가 나온다고.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수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y는 x, fx는 x.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1은 1이 나오는 거고 f2는 2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넣는 숫자가 그대로 나온다고. 뭐 a를 넣으면 뭐가 나와? a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항등함수라고 불러. 간단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야. 그래프로 그리면은 당연히 원점을 지나가는 45도 직선이 나오겠지. 그래프로 그리면은. 그래서 항등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y는 x. 설명 이해가 되니?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a를 넣으면 a가 나온다고요. 따라왔어? 요게 항등함수다. 그러니까 항등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 항등이라는 게 항상 등이 이제 같다라는 뜻이잖아. 같을 등자니까. 그래서 항상 같은 함수야. 항등이라는 게 단어 뜻으로 항상 같은 함수거든. 항상 같은 거. 그러니까 항상 같다라는 게 얘랑 항상 같다고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항등, 항상 같은 함수. 설명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단어 뜻을 봐봐. 자, 단어를 봐봐. 단어. 함수는 함수인데 앞에 상수라는 단어가 붙었지.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함수가 함수값이 한 개로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함수값이 항상 한 개로만 나와. 언제나 함수값이 한 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 뭐 fx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x에다가 뭐를 넣든 항상 함수값이 1로 나오지. 그치? 뭐 굳이 1일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잡아주면은 x에다가 뭐를 넣든 항상 숫자가 2만 나오죠.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어떠한 x를 넣어도 함수값이 항상 똑같은 거지. 똑같은 숫자만 나오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수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좀 일반화시키면 뭐 k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일자로 나옵니다. 설명 이해돼? 그래서 요거는 45도 직선, 항등은 45도 직선이고 상수함수는 x축이랑 평행합니다. 괜찮냐? 지금? 그러니까 납득이 되니? 이런 게 상수함수라고. 함수값이 상수로 나온다고. 항상.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애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1로 넘어가면 좀 많이 어려워. 많이 헷갈릴 거다.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는데
일단 단어를 좀 봐봐. 자, 단어를 보면은, 자, 봐봐. 단어를 보면은 1 대 1이죠. 단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숫자로 한번 써보면 이게 이거거든. 1 to 1이거든. 1 to 1. 1 대 1. 뭔가 단어에서 느낌이 와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수식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데, 수식으로 보여주면 너네가 지금 되게 어려워할 거야. 그래서 예시를 좀 먼저 보여줄게. 수식은 좀 나중에 보여주고 예시를 먼저 보여주면, 수식으로 보여주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먼저 보여준다. 자, 이렇게 생각해봐.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냥 y라고 할게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이런 애들은 일단은 이거는 함수는 되지. 그쵸? 함수는 되는데, 이 하나의 y 값에 여러 개의 x 값들이 대응을 하지. 그치? 그래서 요런 거는 1대1 함수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함수 자체는 맞아. 함수는 되는데, 하나의 y 값에 여러 개의 x들이 대응을 하잖아. 그래서 요런 거는 1대1 함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1대 1이잖아. 문자 그대로 1대 1이지. 1대 1이니까 하나의 y 값에 하나의 x 값만 대응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의 y 값에 하나의 x 값만 대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해봐. 자, 1, 2에서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 일단은 얘는 함수인 건 맞니? 함수인 건 맞아? 맞냐? 틀리냐? 함수는 되죠? 그쵸? 근데 하나의 y 값에 하나의 x 값만 대응하지. 그러니까 얘랑은 이제 다른 게, 얘는 하나의 y 값에 여러 개의 x들이 대응을 하잖아. 근데 얘는 지금 하나의 y 값에 하나의 x 값만 대응하지. 얘도 하나의 y 값에 하나의 x 값만 대응하지. 얘는 괜찮아. 얘는 뭐 대응을 안 하는 거지가. 얘는 괜찮은데, 이런 애들은 이제 한 개씩만 대응을 하잖아.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게 지금 1대 1이라는 거야. 1대 1. 1 to 1이라고. 1대 1.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y 값에 하나의 x 값만 대응하는 이러한 함수를 1대 1 함수라고 한다. 설명 완전히 이해되냐? 이런 게 1대 1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걸 이제 말로 써주면 되는데, 보통 이제 1대1 함수를 수식으로 많이 쓰거든? 그래서 수식으로도 좀 한번 보여줄게. 근데 좀 어려울 거야, 이거 지금. 수식으로 보여주면은, 잠깐만. 함수 값이 같으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대1이 아니지. 왜냐면은 함수 값이 같지만 정의역들이 다르니까. 근데 얘는 1대1이라는 게 하나의 함수 값에 대응하는 정의역이 이제 한 개만 나온다는 거거든? 그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쓴다. 이러한 수식이 있으면 1대1 함수야. 자, 지금 어려울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12라는 게 지금 정의역을 말하는 거야. 정의역이 말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얘랑 얘랑 정의역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x 값이 달라지면 y 값도 달라져야 되지. 다시 말한다. 얘는요, x 값이 달라져도 y 값은 같지. 그래서 1대1이 아닌 거야. 근데 얘는 x 값이 달라지면 y 값도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1대1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가 되나? 지금? 머리를 좀 더 굴려봐. 다시 말할게. x 값이 달라졌지만 y 값은 같죠. 그래서 야, 이게 1대1이야? 야, 너네가 그냥 느낌으로 봐봐. 야,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야, 그게 3대1이잖아. 야, 이게 어떻게 1대1이야. 얘는 3대1이지. 3대1이라고. 그래서 1대1이 아니라고. 근데 얘는 지금 1대1이죠.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려면 x 값이 달라지면 y 값도 달라져야 되는데 y 값이 같단 말이야. 근데 얘는 x 값이 달라지면 y 값도 달라지죠. 그치? 그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러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이 표현은 x12가 서로 다르지? 그래서 x 값이 달라지면 함수 값도 서로 어때? 다르다고. 그러니까 x 값이 달라지면 함수 값도 다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거를
좀 더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 말로 표현하면은 자 이렇게 쓰면 돼. 원인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원인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원인이잖아. 자, 내가 아까 함수를 설명했을 때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함수라고 설명했었지. 기억나? 1시간 전에 얘기했던 거야.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인데 원인이 다르면 결과도 다른 거지. 지금 원인이 다르지. 원수가 다르니까 원인이 다르면 결과가 어때? 다르다고. 그러니까 x값이 달라지면 y값도 달라지는 이러한 거를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게 우리가 명제를 배웠을 때 명제에서 보면은 원래 명제랑 무슨 명제는 첨가 고지를 같이 한다? 대우 명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랑 대우 명제는 서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대우까지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의 대우를 생각하면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거의 대우를 생각해봐. 그래서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야. 설명 좀 이해가 돼? 앞에 내용이랑 연결됩니다. 요런 게 1대1 함수입니다. 완전히 알겠어? 요런 게 1대1 함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1대1 대응으로 갈게. 1대1 대응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함수를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야지 너네가 1대1 대응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이거 지워도 되니? 별거 아니죠? 지울게. 얘들아, 지금부터 소개팅에 나갈 거야. 내가 함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볼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소개팅이 나갑니다. 소개팅. 자, 이 예시까지 다 쓰세요. 소개팅이 나갑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 이 예시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편의상 X를 남자, Y를 여자라고 할게. 편의상.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소개팅에 나가는데 규칙이 있어. 뭐냐면은 남자들은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지목을 할 거야. 지목을 할 건데 한 명은 반드시 지목을 해야 돼. 알겠지? 한 명은 지목을 해야 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를 지목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지목을 했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니까 남자 1, 2, 3번이 여자 4번을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차이점 잘 들어야 된다. 남자 1, 2, 3번이 여자 4번을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저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뭐 1번이 지목을 했어. 2번은 5번을 좋아해. 근데 3번 입장에서 생각해봐. 3번은 한 명의 남자가 두 명의 여자를 좋아하지. 그럼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거야? 안 맞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다시 말한다. 여러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현실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에요. 여러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충분히 좋아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함수가 돼. 근데 얘랑 얘의 차이점을 잘 봐야 돼. 지금 차이점을 잘 보는데 여러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차이점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랑 뭐가 다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함수지만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알겠지? 이게 함수의 정의야. 그리고 이제 모든 남자들은 여자를 다 좋아하기는 합니다. 한 명도 안 고르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되지. 그러면 얘는 좋아하는 여자가 없으니까. 알겠니? 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르겠지. 근데 얘가 안 된다는 건 확실히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덕 규칙만 넣은 게 함수입니다. 최소한의 도덕 규칙.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상적인 상황 쪽으로 갈 건데 얘도 이제 문제가 있다.
얘는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해봐. 3대3 소개팅이야.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로 보이냐?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다 알려주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가 문제냐?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 지금. 첫 번째, 자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남자 1번과 여자 2번은 남자 1번과 남자 2번은 서로 싸울 거야. 첫 번째로. 왜? 여자 4번을 둘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싸우겠지.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야. 설명 이해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자 5번은 무조건 솔로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이거 개념까지만 설명을 하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이거 개념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도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남자 1, 2, 3이 서로 싸우겠지. 여자 4번을 두고요. 그 다음에 여자 5번, 6번은 무조건 솔로가 되겠지. 아무도 얘네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끼리 서로 약속을 하나 하는 거야. 무슨 약속을 하냐면 서로 싸우기 싫으니까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앞에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뒤에 남자가 고르지 말자라는 약속을 하는 거지. 왜냐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앞에 남자가 4번을 좋아하는데 뒤에 남자도 4번을 좋아하잖아. 그럼 둘이 서로 싸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잘 들어야 돼. 앞에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뒤에 남자는 고르지 말자라고 규칙을 하나 넣는 거야. 그러면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1번이 만약에 4번을 좋아해. 그러면은 2번은 4번을 고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런 식으로 고르면 3번은 얘네를 고를 수가 없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지. 그러면 상황이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이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지. 설명이 이해가 되니? 이게 바로 1대1 함수. 이게 1대1 함수라고. 얘가. 완전히 이해해야 돼? 이게 1대1 함수라고. 그러니까 한 여자를 두고 싸우지 말자는 거지. 이게 1대1 함수야. 근데 사실 이것도 100%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자 봐봐. 남녀의 인원수가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여자가 더 많아.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이렇게 골랐다고 생각해봐. 자 이렇게 골랐어. 그럼 얘는 무조건 1대1 함수까지는 되거든? 왜냐면은 앞에 남자가 고른 여자를 뒤에 남자는 고르지 않았잖아. 그래서 얘네는 뭐 수학적으로 말하면 뭐 y값에 대응하는 x값이 한 개만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그럼 어떻게? 얘는 솔로잖아. 얘는 솔로잖아. 그래서 얘가 다시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1대1 함수도 좀 이상적이긴 한데 좀 더 이상적인 상황을 주려면은 이 솔로 여자가 남으면 안 되거든? 솔로 여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솔로를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솔로가 없어져? 소개팅의 기본이 뭐야? 인원수를 맞추는 거지. 남자 셋이면 여자 셋, 남자 넷이면 여자 넷.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야? 인원수를 맞추잖아.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인원수를 맞춘다고. 그래서 인원수를 맞추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원수를 맞추게 되면 1대1 함수가 되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다. 인원수를 맞추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남자들한테 지목을 받아. 정확하게 한 명의 남자한테 지목을 받는 거지. 모든 여자들이 각자.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게 사실 조건이 가장 센 건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그 조건까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좀 더 이상적인 상황인데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함수라는 거는 최소한의 도덕 규칙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고르지 않는다는 거지. 최소한의 도덕 규칙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상적인 게 이제 1대1 함수인데 1대1 함수는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고르는 이런 경우를 배제하자는 거야. 좀 더 이상적이지 않냐? 남자끼리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아까 이런 경우에 다 지워버렸네. 아까 이런 경우에 여자가 이제 남을 수가 있잖아.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을 주는 거지. 근데 공역과 치역을 같게끔 하려면서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주면은 결국에는 남녀의 인원수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을 하나 더 플러스로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커플만 나와. 솔로가 안 나와. 무조건 커플만 나와. 이게 가장 정확한 개념이야. 나중에 가면 이거 거꾸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 거를 기본 모델링으로 삼았는데 여자가 남자를 고르는 것도 있다. 나중에 배울 거야. 여자가 남자를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렇게 개념이 더 강화가 된다. 원래는 이제 예제 문제 같은 걸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아까 앞 시간에 막 부등식 같은 거를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이거 예제를 내가 하나도 못 잡아줬어. 일단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예제 같은 거는 다 잡아주는 걸로 하고요. 자 잠깐만 숫자만 좀 얘기하고 마치는 걸로 하자. 숙제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잡아줄 건데 일단은 교재는 30초까지 해오고 자 카톡에다 남겨줄게. 교재는 30초까지 해오고 프린트는 한 200번까지 해오면 되거든. 200번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봐. 내가 카톡에 남겨줄게요.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설명 더 해줄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다. 잠깐. 이거 왜 안 냈었지? 고생했습니다. 잘 가. 저기 해봐.